안녕하세요.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. 요즘에 오세훈 시장 분께서 서울시 전역에 이 모아타운을 지정해가지고 그동안 재개발, 재건축, 이 노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녹슨물이 막 나오고 살기 조금 불편하고 외면받았던 동네들을 지금 달동네라고 부르죠. 그런 동네들을 소규모 신축 아파트들로 바꾸기 위해서 모아타운을 지정하고 또 모아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현재 있는 이 광운대역에 월계동 500번지와 534번지 일대가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. 그래서 막 떠들썩 하거든요. 호가도 조금 올라가고 찬반도 오고 가고 그런데 도대체 이 모아타운, 모아주택이 도대체 뭐냐?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동의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걷어야 되냐?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고 분담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이 사업 진행 단계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초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더 정확한 내용은 그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알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모아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모아타운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. 자,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개발,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. 정비구역을 이런 식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.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그리고 이주 철거한 다음에 분양권 계약 인가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모아타운도 소규모 재개발, 재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구역,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바로 모아타운이다. 그러니까 모아타운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아주택을 지을 지역을 지정한 게 바로 모아타운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이해되셨죠? 모아타운으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 궁금하시죠?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지금 지역 뭐 많잖아요. 저기 월계동 그 뒤편도 가보면 굉장히 그 지대가 높고 주택들이 노후돼서 불편하거든요, 살기.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의서 걷어서 우리 신축 아파트를 짓고 싶네. 그렇지 김서방 이러면서 의견을 모은단 말이에요. 그렇게 했을 때 모아타운으로 내가 지정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지역의 노후도가 이제 50% 이상이 충족돼야 돼요. 서울시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지역의 그 주택들의 노후도가 최소 50% 이상은 너무 낡았다. 너무 거주하기 힘든 요건이다.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 안에 자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월계동이 이 광운대역 월계동이 모아타운으로 지역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에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여기 이제 막 노후된 빌라들 막 단독주택들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노후됐는데 재건축 재개발하기엔 애매해 조건이.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이 한 동에서 세 동짜리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공원도 조성하고 기반 시설도 조성하고 요런 편의 시설들을 확충해서 좀 모아가지고 소규모, 소중규모 이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것이 바로 모아주택이다. 그럼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렇죠? 좀 소외된 지역에 아무래도 슬럼화가 진행되고 구도심이 진행되는 곳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아타운, 모아주택을 진행하면 도대체 그 장점이 뭐냐
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말한 공공시설, 뭐 기반시설, 이 기반시설이 뭐냐면 뭐 도로, 그리고 뭐 전봇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공원, 지하주차장, 이런 비용을 이제 서울시에서 개소당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. 이러한 장점이 있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분담금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. 그 상황에 따라서. 그리고 두 번째로,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7층 이하로 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, 이걸 조금 완화시켜줘서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,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조금 완화시켜주고, 그리고 용도 지역도 뭐 2종에서 3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향시켜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, 이제 주차장,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차장, 지하 주차장을 이제 설치해주는 또 비용도 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 이 모아주택의 좀 개념이 뭐냐면, 자, 이렇게 모아주택이 있어요. 모아주택을 이렇게 세 개 합쳐버려가지고, 만약에 모아주택 하나만 있을 때는 지상주차장밖에 나올 수 없거나, 그런데 이 모아주택 세 개를 합쳐버려가지고 이 지하주차장을 연결시켜서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의 연결,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, 그리고 네 번째,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죠.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이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, 그래도 여전히 역시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대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시민분들이 뭔가 살려고 할 때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. 거기에 대한 좀 니즈를 이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구도심을 지금 신축화, 조금씩 미니 신도시로 신축화하는 과정의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아타운에 대해 개념을 살짝 정리해 봤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모아주택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지어갈까,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자면, 모아타운을 지정하기 위해선 노후도가 50% 이상, 그리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했을 때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, 거기에 밀집된 이 오래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들을 모아다가 모아주택을 짓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아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모아주택이 되기 위해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. 조건이 무엇이냐면, 일단 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. 1500제곱미터 이상. 여기서 또 이제 봐야 될 게, 이 모아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가로주택 정비사업,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어요.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된 이 단독주택이나 이 빌라들이 모여 있는데, 조건이 뭐냐면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이 노후된 단독주택이 충족돼야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요. 자율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, 자율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더 소규모의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세대 미만, 그리고 9세대까지 되는 거고,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 이 해가지고,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주택들이 썩어가는데, 이거 이제 우리 한 동이라도 좀 좋은 건물로 지어서 우리 살아봅시다 해가지고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자율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, 이런 소소한 이런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을 모아다가 이제 짓는 게 이제 모아주택인 거죠. 그래서 모아주택으로 이제 짓게 된다면,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기 위해선 도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되는데, 이 폭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. 그럼 모아주택, 내가 사는 동네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, 그리고 이 모아주택도 지금 보니까 조건이 충족됐어.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모아주택을,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봐보면, 원래는
여기 뭐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. 재개발 재건축은.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고, 그리고 사업 승인 계획 뭐 인가 받고,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,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이 정비 계획이 필요가 없고요. 추진위원회도 생략합니다. 바로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승인 계획 인가 받고,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생략이 됩니다. 세 단계나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이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면 10년 정도, 10년 더 걸리죠. 최소 10년인데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한 5년 안에, 뭐 서울시에서는 2년에서 4년이라고 하는데 5년 안에 그 한동에서 3동 정도 소규모로 소중단지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게 바로 모아주택이다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봐야 될 텐데요. 자, 지금 모아타운, 모아주택이 시범단지가 어디냐면 중랑구의 이제 면목동 일대, 그리고 강북구의 번동 일대가 시범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이어서 현재 2022년 10월 27일 지금 총 64곳을 신규로 지정을 했어요. 거기에 이제 광운대역의 월계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 매년 20개소씩 5년간 이 모아타운을 오세훈 시장이 100곳을 선정하겠다. 그래서 총 3만 가구를 이 서울에다가 공급하겠다. 이게 현재의 목표예요.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.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. 시간은 찬반을 가르고,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것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막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아. 너무 살기 어려울 것 같아. 그런 지역에 좀 낮은 금액대에 뭐 1, 2억대, 2, 3억대 이런 다세대, 그리고 연립주택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조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하자면 모아타운은 정비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다.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고,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노후도가 50% 이상, 그리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. 그리고 장점들이 있고요. 모아주택이 짓기 위해서는, 모아주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 1500m 이상이어야 된다. 이 부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업의 진행 단계 같은 경우는 생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더 감축된 진행 과정을 통해 빠르게 신축 아파트로 공급이 가능하다.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